이번 전당대회 최고 화두 엉뚱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평가, 또 사면을 놓고 후보들 간의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박근혜 전당대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옥중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 또 저희가 따로 짚어보겠습니다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놓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탄핵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를 극복해야 한국 보수 정치를 부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황교안 전 총리, 홍준표 전 대표, 김진태, 안상수, 정우택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요. 조영호 의원은 탄핵을 두고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 아니겠느냐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쪽에 무게가 실린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우리는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난파된 당을 2번이나 구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을 극복할 수 있어야 보수 정치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이름 3글자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냐 아니냐의 논쟁으로 다음 총선을 치르기를 민주당은 내심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걸어들어가는 순간 총선은 참패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사람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 원칙 중심의 미래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여전히 특권의식과 이미지 정치에 빠져 도로 병력 비리당, 도로 탄핵당, 도로 웰빙당이 되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의 엄숙한 부름을 겸허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홍준표가 다시 한번 전장에 나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조강지처 홍준표가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을 이끌 분이 당원 자격 시비가 있는 분이 당을 이끈다? 그럼 그 사이에 10년, 20년 책임당을 했던 사람은 어떻게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탄핵 총리가 당을 담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은 내년 총선에는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말 심려를 가지시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일했던 그 모든 일들과 또 공무원들이 함께 적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무너져 버리게 하는, 그렇게 몰아가는 이런 것은 제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이 나오시면 박근혜 시즌 2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계파를 떠난 바른 정치에 함께하기 위해서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파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하거나 또 그런 입장에 제가 설 수 없고 또 서지도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원께 먼저 좀 질문을 해볼까요? 네. 박근혜 전당대회다 이런 말 나오는 것 글쎄요. 전당대회가 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자유한국당이 탄핵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사건을 겪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도 확인되듯이 당이 거의 이제 파탄에 이르는 지경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지지율도 많이 회복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계기일 텐데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 중에 누가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자유한국당의 앞으로의 정치적 비전에 대해서 혹은 한국 사회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근데 이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의 화두가 된다는 것, 내지는 박심을 잡기 위해서 뭐 한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혹은 누가 진박이냐라는 것에 대한 뭐 감별을 그 주변에서 시도한다는 예. 것, 이런 스토리들이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장식한다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죠. 내지는 자유한국당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 것이 영화 아닌가. 제목이죠.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여당의 여러 가지 악재를 딛고서 혹은 그 반사이익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조금 회복 국면에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가 이렇게 귀결된다면 사실은 국민들이 별로 자유한국당에게 기대할 게 없다 이런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그런 예. 점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제1야당이 바로 서는 게 대한민국 정치가 잘 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계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를 넘어서서 예. 새로운 보수 정당의 미래를 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런 모습이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면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박원석 의원은 영화 제목을 패러디해서 써주셨고 차지원 교수께서는 삼국지입니까? 예. 삼국지의 고사를 한번 예. 떠올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아내다는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갈 공명이 죽었다는 걸 알고 사마의 중달이 이제 공격을 하는데 공격에서 가다 보니까 그 제갈 공명이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일종의 그 뭡니까 이 허수아비였는데 예. 그 때문에 혼비백산에 도망가고 패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양상이 좀 그런 꼴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구속되고 지금 상당히 장기간 지금 영의 몸이 돼 있음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이 끝났다고 다들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아직 끝났지만 그러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동정표는 좀 내가 좀 따먹자. 정치적 가시를 따먹자고만 너도 나도 막 지금 막 달려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박근혜를 뭐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만 향단이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아주 폄하했던 분이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을 먼저 앞서서 이야기할 정도로 예.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근데 왜 죽은 공명이 지금 산중달을 쫓아냈냐고 한다면 어제 지금 그 유영하 변호사가 모 방송과 인터뷰에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뭐 뜻이라는 식으로 뭐 일종의 네. 의사를 전달했잖아요. 그걸 놓고 지금 한국당 내에서 과연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심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교안 전 총리 또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서 또 뭐 한교안 전 총리가 예를 들면 진짜 친박이냐 아니냐 이런 걸 놓고 지금 또 막 서로 막 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2016년도 우리가 봤던 친박 간별 논란을 또 다시 보는 듯한 예. 그러한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정치적으로 끝난 줄 알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전히 앉아서 감옥 교도소에 앉아서 지금 자유한국당 정치판을 흔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과연 우리 박원석 의원 말씀대로 과연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계기로 삼으려는 그 전당대회의 취지하고 맞느냐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유영하 본다고 변호사. 한다면 예. 이 부분에 이 고사가 딱 들어맞는 케이스가 예, 아닐까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발언 관련은 단락을 나눠서 한번 또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윤기찬 대변인 지금 패널들께서 너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옛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이게 이제 당원들한테 일단 그 어필을 해서 그 당권을 쥐기 위한 그 대회다 보니까 예. 아마도 그 당원 분포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그 당원 분포도를 고려해 볼 때 눈에 말이 되지만 지금 한 50% 이상이 그 TK 지역하고 PK 지역이 몰려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정론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용해서 어떤 표심을 좀 얻고자 하는 것들이 크고요.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서로 이렇게 그 칼질을 하다 내상을 입게 되면 다음 대권과는 또 멀어지게 되고 이런 당의 어떤 흠집을 크게 하는 이런 당권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하여튼 내부의 중론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표심을 호소하는 것은 좋지만 당이 내상 입을 정도의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서 거기에 색깔을 칠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뭐 좀 착각했었는데 아, 예, 다음 건데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재미있는데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 황당이 됩니까? 아니 저는 이제 이게 아까 뭐 진박 감별 이런 식의 이제 언어들이 나오는데 실제 아마 저 유영하 변호사님의 속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내가 일치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존재감 확인 내지 견제 차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뭐 진박, 친박 이런 개념이 아니고 황교안 전 총리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이제 당권을 쥐는 거기 때문에 황당이 되는 것을 이제 견제하려는 의도가 예. 있지 않나. 이거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보죠. 지금 윤기찬 대변인 보시기에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도 궁금하고 만약에 했다면 정말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 맞는 것 반대하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유영하 변호사님하고 서로 말씀을 주고받을 때 예. 뭐 서운했거나 이런저런 사소한 얘기들을 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특정인을 지목하면서 이분이 되거나 이분을 지원해줘라 또는 이분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은 하지 않지 않았을까 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패널들이 나와 계시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하나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경철 의원께서는 먼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박근혜 전당대회로 불릴 정도로 이렇게 화두가 그쪽으로 몰리는 것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자꾸 의제를 바라보는 정치를 자꾸 하거든요. 뭐 이 정부도 그렇죠. 문재인 정부도 적폐청산을 너무 오래 하면서 사실 국민들로부터 좀 외면을 받으면서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정부도 그러하고 지금 또 자유한국당도 2.27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또 의제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의제에 몰입해서 결국 후보들이 득표 활동을 하는 것인데 솔직히 뭐 선거공학적은 그렇죠. 당에 가서 책임 당원들을 만나보니 이 책임 당원들이 아까 윤 대변인도 말씀하셨다시피 영남에 많은 책임 당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성향을 보니까 생각보다 친박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영남표를 잡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등에 기대야 된다. 이렇게 정치공학적인 판단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박근혜를 들고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예. 제가 오늘 뭐 취재를 좀 하면서 친박 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친박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한 것인데 탄핵을 어떻게 되돌려서 거꾸로 돌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옳았다고 지금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너무 오래 했으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이제는 사면이나 석방을 고려해보자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더 나은 수권정당, 집권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친박 의원들도 미래를 보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한국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면모 일신의 기회를 잡자는 것이지 결국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 친박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가 내일을 짓누르는 한국 정치판. 최경철 의원 칼럼 제목 같습니다. 자, 현근택 부대변인. 남의 당 일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좋아요? 저는 이제 좀 자유한국당이 박근혜가 아니라 박정희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의 시작이 어찌 보면 이제 공화당 63년 공화당이거든요. 쭉 이어온 건데 박근혜로 대표되는 게 박근혜 본인의 힘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박정희주의라고 저는 주의라고 말 붙이고 싶은데요. 근데 결국은 남북 분단의 냉전 사고 아까도 나왔지만 이 무슨 뭐 북미 정상회담이 무슨 뭐 저들의 음모라는 둥 이런 얘기하는 걸 보면 아직도 그 박정희식 사고에서 못 벗어났다. 그러면 그 대표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에서는 뭐 대기업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약간 독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저는 사실 오세훈 전 시장도 보면 박근혜는 뛰어넘자고 하면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저 박정희 생가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전면적으로 저는 박정희주의를 뛰어넘어야 제가 보기에는 이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열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그거를 좀 정면적으로 제기하는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후보 중에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 박근혜 전당대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측근이라고 하는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황교안 전 총리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영아 변호사 현재 유일한 접견자입니다. 어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여러 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 접견 요청을 했지만 대통령이 거절했다.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수감 생활 중에 책상하고 의자를 좀 반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것을 무시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수임 번호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거기에 모든 게 함축이 돼 있다 이러면서 화살을 날렸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어제 우리 뉴스와이드에 출연해서도 못 만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땀을 뻘뻘 흘렸는데 좀 곤혹스러워 하더군요. 그런데 그 얘기에 대해서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해 도리를 다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오늘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어떤 도리를 다했을까요? 황교안 전 총리는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모든 대통령이라고 답한 사람이라면서 또 공격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옥중 정치에 시동을 거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관련된 녹취를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 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혹시 수감된 뒤로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여러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만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 앞으로도 계속 들으실 텐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시죠. 그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우리 나라 상황이 정말 엄중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 돼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나라의 위기를 막아내는 거기에 진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유영아 변호사가 방송 출연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했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권한대행 하실 때 책상이나 의자를 안 놔줘서 말이 많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들을 해왔고 그런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정태근 의원 어제 황교안 전 총리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한 것 들어봤는데 그때는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관련해서 발언한 건데 정말 서리빨이 막 이렇게 느껴지는. 조금 전에 저도 화면 보면서 그것도 국무회의 하는 자리에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한 표정과 목소리로 지금 배심의 보니까 더 정치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화면에 보니까 또 이제 그 피고가 돼가지고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왜 저러셨을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앞서 많은 패널들께서 왜 자유한국당이 과거를 잠깐만 가냐 그리고 내일을 얘기하고 미래를 내일을 얘기하지 못하고 미래를 얘기하지 못하냐 그러는데 자유한국당이 미래로 가기 위해서 내일로 가기 위해서 넘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산이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입니다. 앞으로 특히 집권까지 가는 데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4가지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탄핵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가 계파의 문제고
세 번째가 소위 영남 지역주의 문제고 네 번째가 이 기득권 옹호 정당이라는 이미지의 문제입니다. 예. 이것을 반드시 넘어야 되는데 이것의 첫 출발점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저는 아예 충분히 논란이 벌어지는 게 맞다. 예. 왜냐하면 다음 총선, 다음 대선까지에 있어서 적어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상대당에서 공격을 해올 것이거든요. 그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박근혜를 예. 극복해야 된다고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 또 아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석방의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후보자들이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예. 지금 당장 표를 얻는다는 차원을 머무를 것인지 다음 총선 대선까지를 내다보고 나는 어떠한 입장을 앞으로 계속 견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에 분명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유영아 변호사가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다 봤어요. 예. 다 봤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침대 무슨 책상 문제, 수임 번호를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서운해했을까? 저는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을 빌려가지고 배신의 정치 2가 벌어진다, 대판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예.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대세를 이루고 전당대회 때 지금 상당히 홍준표 후보조차도 황교안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곧 현실화될 수 있는 소위 친박 프레임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오히려 고도의 생각 속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마 얘기했으면 혹시 그 방송사에서 옥중 생활에 대해서 여러 오해가 있어가지고 내가 방송 나갔겠습니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했겠지 이런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라는 것을 허락받았다. 이게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태근 의원께서는 배신의 정치 2보다는 고도의 지원 방안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압도적으로 사실은 소위 친박 세력 내에서는 지금 이미 황교안 대표로는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이래서 정치인들 말을 좀 들어봐야 되긴 되는데 근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건 아니에요? 저는 저런 상상력이 있어야지 자유한국당이 집권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그 말씀 듣고 보니까 현근택 부대표님 딱 한마디 어떤 말씀? 제가 사실 어제 유영아 변호사 그거를 그 스튜디오 안에서 봤어요. 바로 나간 다음에 바로 확 나왔거든요. 들어오기 전에 사실 개인적으로 되기는 안 했는데 나오면서 한마디 하는 게 더 심한 말도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참고한 발언들이다. 정제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앞에 분들이 그런 말을 안 했을 것이라 그러는데 유영아 변호사가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가운데서도 골라서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제하면서 그 표현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말까지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심하고 나온 듯한 표정이었어요. 들어오고 나갈 때부터.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지금 말씀처럼 뭐 그런 얘기 안 했을 것이다라든지 아니면 고도의 정치적 계산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되게 절제된 표현을 몇 가지 한 게 불과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또 근데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유영아 변호사한테? 제 개인적으로 물어본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작가들하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참고사한 발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봐서는 제가 보기에 아마 이거 더한 얘기들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사실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 더 밝히면 안 되는 얘기여가지고. 얘기하세요. 나중에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차전 교수는 저도 어제 그 현근택 변호사와 그 같은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유영아 변호사가 말을 방송하는 걸 스튜디오에서 바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 생생한 그 분위기를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상당히 저분이 상당히 작심하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상당히 정치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절제된 언어와 이 어법을 구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할 말은 다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선거의 여왕의 뒤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선거의 여왕, 뒤끝이라는 이 단어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먼저 뒤끝이라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뭐 의자와 책상 반입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일종의 염량세태? 예. 이 자기가 잘나고 권력이 있을 때 이 분화방처럼 모이던 이 사람들이 자기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힘들고 법적으로 힘들 때는 다 하나 등을 돌리는 그러한 그 모습 속에 예. 지금 이 당권 주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갖다가 은연중에 내비치면서 이 자신이 그때 당시 당했던 그 섭섭함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선거의 여왕이라는 부분은 본인은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끝났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지만 끝나지 않았어. 이 본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재판정에 항소심부터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신은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 정치적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의 상당수가 지금 책임당원으로 편입됐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한마디를 하면 상당히 이 판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거야. 예. 이것은 뭐 누가 한교안 전 총리가 되든 홍준표 전 대표가 되든 내가 이 영향력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이 보수 정치판은 내가 내 영향 속에서 계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다는 네. 그 힘을 하나 보여주는 하나의 테스트 베드? 예. 임상실험대처럼 이 전당대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제 정말로 황교안 전 총리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왜 반대할까요? 저는 그러니까 한교안 전 총리를 반대한다, 찬성한다가 아니라 이 과정의 논란을 통해서 박근혜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교안 전 총리가 설사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나의 영향력 받지? 그러니까 함부로 처신하지 마라. 네거티브 메시지를 던졌는데도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된다면 오히려 영향력의 감퇴를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아닐까요? 지금 한교안 전 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딱 부러지게 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쉽게 말해서 계속적으로 친박 지지층들을 의식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죠. 하게 만든다?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영향력 속에 계속 가둬두는 거죠. 예. 저는 예. 그렇게 읽었습니다. 정태근 의원. 제가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홍준표나 오세훈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자유한국당의 집권을 위해서 내일로 가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 있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암만 영향력을 행사해도 그것은 기본으로 안고 가는 표고 예. 예를 들면 지금 강경한 보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표가 그럼 딴 데 가요? 딴 데 안 가요. 그건 기본이고 제가 처음부터 그 산을 다 넘어서 미래로 확장돼야지 집권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박의 프레임에 얽혀 있으면 기존에 있는 편은 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새로 얻을 편은 안 온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친박 스스로가 집권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친박의 프레임을 실제로 넘어서야 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가? 이 대목이라는 거죠. 예. 은인자중하던 박원석 의원도 한 말씀 정태근 드렸습니다. 의원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예, 공감합니다.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공감하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문제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도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지금 당장 지금 구속돼 있고 지금 언제 33년의 지금 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탈출구를 생각하고 있다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 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도와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몸담은 구성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은 뭐 정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는 건 맞지만 예.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도는 아마 본인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요거 딱 한 말씀 더 드려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는 이번 그 유영하 변호사의 인터뷰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는 없었다. 그건 100% 유영하 변호사가 한 얘기다. 요것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짧게 이야기하면 잠깐만요. 유영하 여기서, 변호사가 어제 말한 부분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의 말이 진짜고 맞다고 한다면 전제를 제가 달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저도 유영하 변호사의 의도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전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정태근 의원께서는 유영하 변호사 얘기가 100%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드러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말을 만들어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런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는 있는데 예. 예를 들면 뭐 서운한 감정이 있다는 걸 부분적으로 노출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저렇게 노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긴 뭐 지금 만나는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박원석 의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건 혹은 유영하 변호사의 의도가 무엇이건 그 의도가 성공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감론을 받이 길어지는 거 보니까. 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담론 구조를 보면은 이게 꿈보다 해몽이 더 근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분은 굉장히 단순한 분이에요. 예. 그분의 분노도 저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첫 장면에서 봤듯이 배신의 정치 그 얘기가 나온 게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예. 이 한마디 했다고 저런 분노를 뿜어낸 거거든요. 예. 과연 그 한마디가 객관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예. 책임성을 가지고 얘기한 게 저 정도의 분노를 뿜어낼 만한 일인가. 결국 예. 저분은 정치적 관계를 주군과 과신의 관계로 봅니다. 예. 내가 주군인데 동반자는 없다. 다 가신이다. 그 주군과 가신 관계에서 벗어나는 모든 대상은 배신의 정치고 분노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그때부터 당신은 당신 정치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예. 당신과 나는 이제 정치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대리인을 통해서 저는 전달한 거라고 보고 그건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됐을 수 있다. 예. 저는 정말 책상이나 의자 안 내준 것에서 시작됐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가능했던 게 그 시절은 예. 왜 안 가능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 전직 대통령들이 다 구속됐을 때 그 정도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옥중 배려는 다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과 섭섭함을 가졌을 수 있고 그거를 표현한 거를 유영하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너무 이걸 둘러싼 해석을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심오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분의 분노는 굉장히 단순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있을 때 청와대 출입했죠. 예, 있었습니다. 그때 좀 있었죠. 나가시기 때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좀 뒤끝이 있나요? 굉장히 있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여당 원내대표 예. 유승민 원내대표를 사실상 퇴출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뭐 굉장히 했었죠. 원내대표를 바로 날리고 예. 김무성 대표가 사과를 하고 뭐 이런 지경에까지 갔었는데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아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갖고 하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영어의 몸이기 때문에 지금 참모들도 없어요. 참모라고 만나는 사람은 오직 유영하 변호사뿐인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당의 전체적인 당권 경쟁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영향력을 발휘하겠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유영하 변호사가 말씀하셨는 거는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예.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만 그리고 아쉬움 이러한 것을 하소연했고 그 하소연을 방송을 통해서 얘기한 것뿐이고 예. 제가 아까 조원진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조원진 의원이 대한애국당 혼자 하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그 변호를 예. 하면서 조원진 의원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친박 후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부재다. 지금 현재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것이 황교안 전 총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언가 의도를 갖고 이러한 발언을 흘린 것은 아니고 단순히 제가 볼 때는 하소연이나 아쉬움이 있다. 이분에 대해서 이런 정도를 얘기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진박 감별을 해서 이분은 절대 진박이 아니다. 친박이 아니다. 예. 이렇게 판단까지 내린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영하 변호사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먼저 감별해야죠, 뭐. 예, 현근택 부대변인. 저는 좀 달리 보는 게요. 이 방송에 처음 나왔거든요. 유영하 변호사가. 네. 하필이면 이때 나와서 하필이면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게 정치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평상시에 그럼 만약에 구속됐을 때 아니면 구속기간 연장됐을 때 그때 나와서 얘기해도 되는데 하필이면 전당대회 앞두고서 더구나 지금 이제 친박이냐 아니냐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짚어가지고. 저는 정치적인 목적이 당연히 분명한 있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지 않으면 나올 이유가 없죠. 예.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가 만약에 본인 생각을 그렇게 마음대로 얘기했으면 아마 거의 지금 대변인격이지 않습니까? 예. 당장 제가 보기에 그 쫓겨날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제 본인의 그 의도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예. 뭐 우리가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정태근은 사실 한국 정치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하죠. 재미없어요. 다이나믹하죠. 예. 이번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